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이 살 길 300가지 비밀을 한 편씩 방송하고 있는 부족한 사람 최옥성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 이승만을 찾자. 이 시대 누굴 찾자고요? 이승만을 찾아야 이 나라가 산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할 말이 많지만은 제가 최대한 엑기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더불어민주당 전라도 출신인데요. 박용진 의원이 좌파 골수들의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을 재평가해야 된다. 그 말을 연세대학교 가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은 공으로, 과는 과로 우리가 평가하고 아무쪼록 올바로 역사를 직시해야 된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박 의원은 역사적 사실을 말하면서 역사적 사실은 진영 논리에 갇혀서 하면 편협함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쪽으로만 모든 걸 보기 때문에 그건 잘못 평가를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싫다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탄생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한다고 해서 경부 고속도로와 산업화를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을 칭송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지나치게 진영 논리에서 보면 교육이고 사법부가 다 개판됩니다. 개판돼. 법도 잘 들어요. 그 판사가 자성향이냐 우성향에 따라서 결정하지 그 사람 죄가 있냐 없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판은 1심제이기 때문에 판사 결정에 따라서 거의 끝나요. 그러니 이제 판사가 우면 우로 자면 자로 이게 뭔 놈의 짓거리입니까 그냥. 훌륭한 판사도 있지만은 아주 흉악하게 못된 판사가 있어요. 이번에도 대법원 판사했던 그 흉악한 판사 못 봤습니까?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놈이 대법원 판사를 했으니 나라가 어찌 되겠습니까? 똑같은 판결을 이재명 씨한테는 좋은 쪽으로, 육사나 시장한테는 나쁜 쪽으로 그런 놈 판결을 해놓고 웃고 다녀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돈을 받아먹고 자기 판결 한 데 가서 취직해가지고 처먹고 사는 그런 못된 놈이 대법관이었어요. 전번에 대법원장도 그냥 거짓말 그리고 태연하게 지금도 근무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현실. 저가 깊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그렇게 말하자 좌파 지지자 사이에서 친일파 논란이라고 하면서 친일파 논리라고 망언을 해서 친일파 한마디로 박정희나 다 친일파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엉뚱하게 좌파 논리에서 매도한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양심이 없어 좌파들은.
저는 좌파 우파도 아니에요. 저는 정직하게 하자는 그런 목사입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도 잘못된 건 잘못되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개헌을 하겠다고 그것으로 대통령 돼가지고 목숨을 내걸고 해야 돼. 반대한 사람이 있다고 설거러 뭐 4대강 정비로 끝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약하면 안 돼. 대통령은 자기 직을 십자가로 알고 나라를 똑바로 만들 똑바로. 제가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기 20대 대통령은 이념 논리를 정직 정기로 깨끗이 해결할 민족 영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일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것은 역사 교육을 잘 나빠서 그래요. 꼭 못된 거 6.25 때에 왜 국민들 놔두고 도망쳤느냐. 그러면 대통령이 그저 총알바지가 되면 되겠습니까? 부정선거, 사회로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 못된 거 그 두 가지 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일인 줄 몰라요. 그건 이야기 안 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온몸을 던진 민족의 영웅입니다. 민족의 영웅. 이승만은 사실은 공산주의에 당해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고 아주 철저한 반공주의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 19세기에는요, 그 당시에는 지식인들은 다 거의 공산주의, 사회 공산주의를 칭송했어요. 왜냐? 공산주의는 해겔 철학에서 칼막스로 또는 엥겔스로 정치적으로는 레닌이었기 때문에 철학으로 옷을 입혔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새빨간 거짓말이야. 다. 그러니까 좌파들이나 공산주의는 거짓말을 잘해. 그냥 뻔뻔해. 얼마나 뻔뻔한지 모르겠냐. 그런 못된 놈의 자식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든 놈들이야. 계급이 없는 사회에 공산주의처럼 계급이 없는데 왜 했습니까? 인민을 잘 살게 한다? 지그들 맨 놈들만 잘 참고 산 데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인민을 전체 국가로 완전히 통제하는 독재 국가가 공산주의예요. 자유가 없어, 자유가. 근데 뭔 인민을 위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북한에 인권 있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들은 다 인권 이야기하면 쏙 들어가 버려 그냥. 그 인민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솔직하자고, 솔직해. 알면서도 거짓말로 두드리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라고요. 저는 정직하게 해야만 인류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아무쪼록 자유 대한민국을 만드는 민족의 영웅 중의 영웅이야. 이승만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절대로 자유민주국가 안 되고 인민공화국이 됐든지 사회 공산주의 거지 나라가 됐든지 맨 놈만 잘 참고 사는 그런 노동당이 됐든지 한마디로 우리는 비참하게 오늘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밑도를 잘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지정학적으로 소련과 가깝기 때문에,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생명을 내걸고 많은 사람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대하는 남로당 박헌영을 비롯해서 남로당에서 여러분 대구 폭동 사건, 제주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다 남로당 짓거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모든 총화가 6.25 동란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3번이나 겪고 6.25 동란까지 당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피눈물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좋아하는 애창곡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그 노래를 많이 부른 거예요. 이승만은 사상적으로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에 자유민주국가를 우리나라에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들 입장에서는 가장 못된 새끼가 이승만이야. 공산주의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 가장 못된 놈이 이승만이야. 그러니까 그냥 이승만을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영웅 중 영웅입니다. 우리나라 국부입니다. 국부! 그것도 모르고 좌파들이나 속으면 안 돼. 저는 그랬죠. 좌파든 우파요. 저는 정직파라고. 공산주의는 그래서 이론이나 논리적으로는 다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새빨간 거짓말 숙청시키고 학살시키고.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공산주의는 유물주의 사관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계급 타파를 부르짖으면서 철저한 계급사회고, 공정을 이야기하자면 몇 놈만 잘 참고 살고, 인권을 부르짖지만 인권이 가장 없는 곳, 인민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 통제사회를 하면서 그런 썩어빠진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 흉악하고 거짓된 집단을 낭만적으로 생각했던 지도자가 있었는데, 미국은 카터 대통령하고 한국은 김구입니다. 김구. 설마 논리적으로 그러는데 그러겠느냐? 아닌데.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겪어봐야 알아. 당해봐야 알아. 얼마나 거짓말인지. 재임 기간에 폭동 사건이 한 번만 있어도 어려운데 수습하기까지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으면서 아무쪼록 나라의 주춧돌을 난 겁니다. 그래서 폭동 사건으로 먼저 수많은 양민을 학살한 놈들이 좌파야. 그리고 그 완장차고 못된 짓을 한 놈들을 색출해서 토벌한 것을 반대로 양민 학살이야. 그러고 강사들이 전번에 MBC하고 굴고 자빠져. 에라이 정신 빠진, 제가 이름 안 밝겠습니다. 그거 역사한다고 방송에서 방송했어요. 전번에 작년에 여수 MBC에서 그러고 자빠졌어요. 창피한지 알아? 대학 나와서 그렇게 양심이 없어? 양민 학살을 먼저 좌파들이 했어. 제주 4.3 사건, 여수 반란 사건. 저 고향 여수입니다. 여수. 완장 찬 놈들이 먼저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토벌시킨 거예요. 근데 그걸 양민 학살을 하래. 정부가 새로 태어나서 죄 없는 양민을 학살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신병이야지 그것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자가 뭔지 우가 뭔지도 모르고 거기에 가담했다가, 물론 희생된 분들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 다 같은 피해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정직 정교로 해결할 민족의 영웅이 나와야 돼. 그러기 전에 아무쪼록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혐의를 우리가 이것을 좀 바꿔야 됩니다. 재해석해야 돼. 좌파들은 뭐라 그러냐. 이승만의 세 가지 문제를 말하는데 독재자다, 미국 앞잡이다, 분단 원흉이다. 자, 이승만이 독재자입니까? 김일성이 독재자입니까? 김일성이 독재자지. 거짓말하고서 그냥 누가 독재자입니까? 이승만입니까? 김일성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미국 앞잡이다. 미국 앞잡이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앞잡이야. 거짓말로서 그냥 자유민주주의 앞잡이라고.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공산주의 돼야 돼. 거지 나라 돼야 한다. 또는 뭐야, 분단 원흉이다. 분단 원흉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은인 중에 은인입니다. 인민공화국으로 안 된 원흉인 거지. 북한에서 한 이야기만 하고 자빠했어. 그 모지른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 뭔 짓거립니까 그것이. 우남 이승만이 없었으면 자유 대한민국 없었어요. 우남 이승만이 없었으면 사유재산도 없고 인권도 없고 여러분 자유도 없고 독재사회 가운데 거지처럼 살아요. 꽃제비. 이승만은 1947년 서울 시민을 상대로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도 이승만 43.9%, 김규식 18.5%, 여운형이 17.5%, 김구 15.2%였어요.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을 재해석해야 돼.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부로 존경해야 돼.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 은인으로 추앙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들은 우습게 하면 안 돼요. 아무쪼록 이 시대에 이승만 같은 사람을 찾아야 돼. 정신이 똑바로 박힌 이 시대에 새국가 건설할 이승만을 찾아야 돼. 이 시대에 목숨 걸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울, 정직 정치로 바로 세울 이승만을 찾아야 돼. 이 시대에 생명 걸고 이념 문제를 해결할, 정직 정치로 해결할 민족의 영웅 큰바위 얼굴이 반드시 나와야 우리 한국이 살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